사립탐정, 또 SNS 평판관리사, 듣기만 해도 생소한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새 직업 40여 개, 40여 개를 직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직업들이 있고 또 현실에는 부합하는지 이번 사업에 직접 참여한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내용이 나가고 나서 사립탐정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셨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위해서 작년 3월에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에 외국 직업 도입을 위한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일본, 호주 이렇게 이제 선진화된 국가에 그 나라도 직업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들을 이제 소개하는 책자인데 그런 직업 사전이나 직업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직업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중에 좀 유의미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에는 없거나 또는 덜 활성화된 직업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현장 전문가들이랑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41개 나왔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41개 직업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좀 필요한 직업으로는 이제 민간 조사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립탐정이죠? 예, 사립탐정입니다. 이제 또 뭐 전직 지원 전문가, 산림치유 지도사가 있는데요. 민간 조사원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약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종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흥신소라고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에 보면 이제 이게 대부분 뭐 행방불명자를 찾는다든지 보험 사기, 또 지적재산권 보호, 실종아 등, 즉 흥신소의 업무 범위를 굉장히 벗어나는. 넘는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경찰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이 사실 이런 영역까지 이제 확대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서는 이런 민간 조사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인력이 있다 보니까 오래도록 어떤 사건을 추적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사립탐정이 이런 영역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외국에서는요. 그래서 뭐 대부분 OECD 국가에는 이런 민간 조사원들이 다 직업적으로 있는데 우리만이 이제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민간 조사원, 그러니까 사립탐정 말씀이요. 97년부터 뭐 시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뭐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 경찰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민간 조사원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 특히 이제 경찰청하고 법무부의 관계자하고 또 인터뷰를 했고 또 같이 논의를 해서 이 직업을 도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누가 관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좀 조정하는 역할을 곧 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뭐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소송 증거를 파악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수사를 하고 뭐 증거를 찾고 뭐 탐문을 하고 이런 과정은 사실 경찰의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를 구분한다는 게 수사는 사실 경찰의 고유 업무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미국의 뉴욕의 이게 민간 조사원들의 어떤 역할을 보면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겁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보험 사기라든지 지적 이런 건 가능하지만 굉장히 뭐 사생활의 문제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룰로서 이렇게 금지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조사원이 하려면 반드시 자격을 취득하거나 민간 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기존에 흥신소라든지 이런 거하고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뭐 자격이라든지 각종 규제 일종의 이제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오늘 신문에 이런 제목이 달렸어요.
정부가 사립탐정 육성을 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사립탐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래도 예. 사생활 침해를 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내 인권인 부분인데 예. 왠지 사립탐정이라고 하면은 겁도 날 것이고요. 예. 그 사람들이 강요해서 어떤 수사를 진행한다는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을 하실 건가요? 이제 사생활 침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사설 탐정, 소위 말하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예. 관리,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제 모든 나라에, 특히 뭐 OECD 국가에서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민간조사원들이 예. 우리나라에는 그건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느냐.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니까 네. 이걸 양성화시키고 그게 또 일자리로 연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 좀 큰 틀에서 직업을 좀 접근하는 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좀 풍부한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나 사회에서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사실 많이 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돈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사립탐정을 고용을 하려면 예. 돈이 많이 들 텐데 어느 정도 그 규제 라인에 어느 정도 그 수가라든지요,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어느 정도 그 계산을 하고 아직까지는 있는 뭐 건가요? 정해진 건 없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 어떤 욕구나 니즈 측면에서 보면 예. 실종 아동이라든지 이제 예. 보험 사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들, 그다음에 이제 지적 재산권 같은 거 보호,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기엔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업무들은 사실 경찰들이 담당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찰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예.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전문적인 인력들을 양성해서 간다면 예. 그런 사회적 비용은 커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떤 보험 사기라든지 이런 범죄에 관련된 문제들은 예. 그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경찰이나 뭐 검찰이 해야 될 일을 너무 업무가 많아서 다 못하게 돼서 사립탐정으로 의뢰를 한다. 그러면 국민이 돈을 더 지불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조사원이 하는 업무의 네. 범위는 예. 경찰들이 하는 범위하고 구분이 조금 돼야겠죠. 구분을 해서. 그래서 가능한 범위, 그러니까 경찰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정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부분은 민간 조사원이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지만 좀 사소한 업무, 네.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애완동물만 찾아주는 탐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굳이 어떤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간 조사원의 업무 영역에 예. 애완동물 탐정은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규제할 만한 일은 네. 없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본 이유는 이제 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자, 이제 새로운 직업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SNS 평판 관리사 뭐 예. 있었고요. 예. 정말 새로운, 정말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일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정말 새로운 일도 있었는데 사실 일자리라는 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육성하겠다라고 한다고 생기는 것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자연 발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만들어 놓으신 이 41개 직업군이 잘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정부의 노력과 또 개인 일반 국민들의 노력이 두 가지 병행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요. 이제 시장이 형성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 정말 양질의 인력들이 육성, 훈련되고 또 그런 어떤 자격의 문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신직업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점은
아직 시장의 형성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이제 반면에 장점은 선점의 효과가 있는 거죠.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미리 들어가서 보통 직업이라는 게 성장하기까지 한 5년에서 10년이 이제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면 어렵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본인이 어떤 전성기를 맞을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꾸준히 탐색해서 또 이게 진입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나 분석이 사실은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더 많은 그렇죠. 거거든요. 예. 네, 이게 사실 뭐 자격증을 준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나 뭐 직업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 자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격이 취업하고 직업에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예컨대 이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그 문신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타투이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홍대나 이런 쪽에 굉장히 문신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그 양성화가 안 된 직업입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타투이스트를 메디칼 의료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트로 봅니다. 그렇죠. 예술적인 예. 측면. 예. 그래서 많이 양성화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바늘을 이용해서 문신을 하다 보니까 에이즈라든 이게 감염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라이센스를 따야만이 문신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문신하는 업체가 그 활동하기 위해서는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이라는 것은 직업 이전에 예. 그 서비스가 국민에게 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예. 하나의 뭐 평가 시스템 이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 예.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네. 41개 직업군 중에서 예. 제일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연구하셨으니까요. 어떤 게 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공익적 측면이나 시장 측면에서 그 아웃플레이스먼트 엑스퍼트라고 해서 전직 어떤 지원 거요? 전문, 전직 지원 전문가. 예. 사실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전직 지원이라는 부분. 헤드헌터 예, 비슷한 예.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 시장 규모고요. 민간 컨설팅 업체만 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그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에는 없고 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래의 수요가 굉장히 필요한데 네. 아직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은 예. 육성을 해야 한다는 그 의미로서 예. 전직 지원 전문가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이 참 많더라고요. 이미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양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